더불어민주당 TK 특별위원회에 이어 자유한국당도 대구 경북 발전 협의체를 만들어 대구시 경상북도와 첫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취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산업 연속 기획 보도. 지난 2000년 솔라시티를 선언하는 등 태양광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솔라시티 대구의 현 주소는 어떤지 짚어봤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 교육 전문직의 선발 방식을 필기시험이 아닌 업무 역량 적성 평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서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장마 기간이지만 비가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습니다. 오늘도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든 사이 어김없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낮 기온이 35도로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와 경북 17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의 지역은 폭염주의보로 확대 강화된 상황입니다. 또 오늘은 어제보다 볕을 가려줄 구름의 양이 거의 없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한낮에는 전원이 모두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불쾌 지수 또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가급적 실내에 머물면서 컨디션 조절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4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36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이나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35도로 웃돌겠고요.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취소를 계기로 박정희 사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계승사업은 경상북도와 구미시 박정희 기념재단이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확인 결과 경상북도는 올해 계획했던 탄생 100주년 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계획했거나 사업을 완료한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은 7개, 예산은 모두 15억 8천만 원. 이 가운데 탄신제와 기념음악회, 다큐멘터리 제작과 신문 전기 연재는 모두 취소했습니다. 박정희 김대중 학술토론회는 그대로 추진하고 박정희 재조명 학술대회는 지난 5월 제주에서 이미 1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우정사업부의 기념우표와 별도로 경상북도 구미시가 2억 원을 들인 기념우표 1,800부, 기념메달 450부는 이미 제작해 생가보존회를 통해 판매 중입니다. 공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진해온 박 대통령 기념사업이 자칫 과도한 미화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경상북도가 사업을 적지 않게 축소하긴 했지만 구미시가 10여 개 사업에 18억 원, 박정희 기념재단이 7개 사업에 7억 정도 들여 자체적으로 100주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착공인 200억 원대의 박정희 유물 전시관 건립 등 하드웨어 사업은 모두 뺀 겁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최근 우정사업본부의 기념우표 발행 취소 결정에 반발해 1인 시위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탄신제라는 것이 유상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행사인데 그것의 수십 배 이르는 예산이 100주년이라는 이유로 집행되고 과도한 우상화의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계승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온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방향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박정희 사업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대구 경북 발전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보수의 텃밭조차 안심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인데 앞으로 지역 현안과 예산을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발전 협의체 창립 대회 겸 예산정책 간담회에는 홍준표 당대표 등 당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천년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 그런 중심 세력들, 그 세력들이 앞으로 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대구 경북 20명의 소속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발전협의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급락하며 겪고 있는 위기감 때문으로 지역 현안 챙기기 등 지역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식이 자라서 부모한테 잘하듯이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 대구 경북 예산, 현안 이런 문제들을 대구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건설 등 10가지 주요 현안을, 경상북도는 광역 SOC 구축 등 5개 분야 44개 사업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법을 만들 것은 법을 만들고 또 정부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특히 또 예산 처리돼서 예산에 대해서 확보 방안 등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지역의 현안과 또 지역의 미래를 열어나갈 그런 이 과제들에 대해서 대구 따로 경북 따로가 아니라 대구 경북이 똘똘 뭉쳐서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랫동안 특정 정당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며 보수의 텃밭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바뀌고 정당 지지율이 요동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TK 특위에 이어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발전협의체가 출범하는 등 대구 경북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구애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의 교통사고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30여 건, 11%가 줄었고 사망자는 28%, 부상자도 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는 2014년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매년 10%까지 줄여 내년까지 30%를 감축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늘 오후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2017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를 엽니다. 대구의 태양광 발전 산업을 재조명하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0년에 이미 솔라시티를 선언하고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17년 전부터 태양광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던 대구의 현 주소는 과연 어떨까요?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1999년 국제에너지기구가 주도하는 솔라시티 사업에 공식 참여해 이듬해에 솔라시티 공식 회원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2004년 제1회 세계 솔라시티 총회를 개최했고 다음 해에는 솔라시티 대구 50년 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6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솔라시티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태양광 산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대구는 햇볕이 많은 솔라시티 대구로서 국가 산다이나 택폴, 산업단지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최우선으로 설치하고 있고 대구시는 2000년에 솔라시티를 선언하면서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태양광 발전에 주목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과는 초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력은 시간당 45.3메가와트 규모, 대구시에서 필요한 전력량인 시간당 1.7기가와트의 약 3%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15년 지역별 태양광 발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태양광 발전량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위로 하위 수준입니다. 대구시가 솔라시티 대구를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선전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솔라시티는 과거에 지정만 되었지 솔라시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가 솔라시티 대구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각종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등 전시 행정에 치중하면서 정작 태양광 발전 산업 육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의 한여름밤을 뜨겁게 장식할 제14회 포항국제 불빛축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단순한 불꽃쇼가 아닌 다양한 공연 요소가 가미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을 즐겨야 할지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14번째 포항국제 불빛축제는 오는 2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간 열립니다. 균형 있는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형산강 체육공원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번갈아 개최되는데 메인 행사인 국제 불꽃쇼는 형산강에서, 개막식과 폐막식, 데일리 불꽃쇼, 버스킹 페스티벌 등은 영일대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 출범한 포항문화재단이 이번 축제를 전담합니다. 공무원에서 민간 전문가로 바뀌면서 행사 요소요소에 적잖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원래 문화재단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불빛과 불꽃과 무용이 있는 새로운 공연이 선보일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올해는 또 시민이 축제에 참여합니다. 불빛 프로이데에는 예술 강사가 함께해 시민의 예술적 수준을 높여줍니다. 상설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모래 언덕을 이용한 샌드 썰매와 영일대 해상 누각의 설치 미술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에는 뭐니 해도 주제 공연입니다. 29일 토요일에 펼쳐지는 주제 공연에서는 무려 10만 발의 불꽃이 포항에 빛이 되어 밤하늘을 날게 됩니다. 이번에 그 불꽃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다른 지역에서 보지 못할 연화 공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트 불꽃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고요. 포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불꽃 축제가 올해부터는 포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2017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대만과 홍콩, 중국 등 아시아 5개국의 SNS로 실시간 소개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아시아 5개 나라의 SNS 유명인 12명을 초청해 치맥 페스티벌을 알리는 팸 투어를 진행하는데, 이들은 치맥 페스티벌은 물론 김광석길과 동성로 등 대구의 유명 관광지들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치맥 페스티벌에는 타이베이와 칭다오 등 해외 자매 도시 5곳에서 대표단과 예술 단원을 파견하고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리대사 등 외교 관계자 등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과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사상 처음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협상에 나선 지 무려 4년 만으로 급식 조리원 등 도내 학교 비정규직 7천여 명의 처우 개선이 기대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중학교 급식실이 분주해집니다. 한여름인데도 위생복과 고무장어로 중무장한 조리원들이 열기를 내뿜는 가스불과 찜기 옆을 쉼없이 오갑니다. 조리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냉방시설이 없었다면 조리실은 금방 찜통으로 변합니다. 좋은 편이죠. 옛날 대면 많이 좋아졌죠. 시설도 조금 나아지고. 그러나 시설 개선이 아직 되지 않은 15% 정도의 소규모 학교 조리원들은 여름만 되면 사투를 벌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주, 결국 충북에서 조리사 1명이 탈진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쓰러지고 현기증 나고 넘어지고 하면 그 다음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만이라도 일어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이렇게 조리사를 비롯해 근무 여건 개선에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학교 비정규직 소속 노동조합 3곳이 이영우 경북교육감과 사상 첫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90여 차례 협상을 거쳐 192개의 합의사항이 단체 협약에 담긴 것으로 2013년 첫 교섭을 시작한 지 만 4년 만의 성과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협 체결을 미루던 경북교육청은 대선 직후 교섭에 속도를 내면서 학교 비정규직 7천여 명을 이른바 경북교육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 미묘한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4년간 걸쳤는데 보수도 차츰차츰 현실화될 수 있도록. 양측은 매년 한 차례 임금 협상과 2년에 한 번 단체 협상을 통해서 경북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등의 교육 전문직은 그동안 필기시험으로 선발을 해왔는데 대구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선발 방식을 필기시험이 아닌 업무 역량 적성 평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확대 등 학교 내 교육평가 방식이 결과에서 과정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교육 전문직 선발 방식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식 측정 위주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과 실무 능력에 중점을 두는 업무 역량 적성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교육 전문직을 준비하는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 활동 실적을 포트폴리오로 작성하고 업무 추진 계획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지원자가 교육 전문직으로 가져야 할 장학, 연구, 소통 역량을 평가하며 업무 추진 계획서는 창의성, 발전 가능성 등 정책 감각을 평가합니다. 필기시험의 비중은 줄이고 우리가 업무 능력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질적 요소들을 도입을 하고 이런 요소들의 도입이 성공적인지를 앞으로 계속 평가를 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공 교수와 입학사정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심층 면접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전문위원이라든지 외부위원 참여할 때 얼마나 공정성을 담보하는 사람들이 적절히 참여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구시 교육청은 내년 1월 예체능 분야와 독서, 수련 등 일부 과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점차 전 분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달성군의회가 대구시 감사실에 달성군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달성군의회는 달성군이 달성 소식지를 입찰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문제와 대견사의 공유재산법 위반 여부 등 3건에 대해 대구시에 감사를 의뢰하는 대구시 감사 청구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달성군의회는 이번 감사 청구에 앞서 지난달 열린 달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군정 질문을 했지만 집행부로부터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을 받은 손진욱 씨가 모레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후반기 첫 홈 경기에서 시구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팔을 잃은 손 씨는 지난 2월 영남대병원에서 국내 처음, 아시아에서는 2번째로 손목 아래 팔 5cm까지를 이식받았습니다. 한편 손 씨는 지난달부터 대구 의료관광진흥원에서 해외 의료관광객들에게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영세사업자의 행정제재를 해제하거나 유보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체납사업자의 생계용 화물 승합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증금 압류 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 압류되고 있는 소액예금이나 장기 미운행 차량도 일괄 조사 후에 압류 등록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축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업체에서 무작위로 97건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건에서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기관의 검사 결과를 통보해 불량 축산물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는 등 행정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적으로 육류를 관리하고 충분히 가열한 뒤에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마 기간이지만 비가 오지 않은 날이 더 많습니다. 오늘도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든 사이 어김없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7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은 폭염주의보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상황이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볕을 가려줄 구름도 거의 없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그리고 한낮에는 전원이 모두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불쾌지수도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되도록 실내에 머물면서 컨디션 조절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지만 일부 지역으로 안개가 낀 곳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볼게요. 대구의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3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3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은 35도 예상되고요. 의성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35도를 웃돌겠고요.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